기술보증기금은 어디 계세요? 기술보증기금은 지금 연간 보증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 6조 원 규모로 6조 원? 예, 있습니다. 뭐 연평균은 계속 얼마 정도예요? 예, 연평균 6조 원? 그렇습니다. 연평균 최근에 6조 원으로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기술 관련 기업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을 위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증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형식인가요? 예, 예. 6조 원. 그 연간 6조 원이면 기업 숫자는 얼마나 돼요?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연간 대충.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예, 숫자는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개별 기업들의 보증액은 얼마쯤 돼요? 그러면? 평균 약 한 2,3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간 보증 수요는 어때요? 많겠죠? 이거 언제나 부족하겠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AI 혁명,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기술 기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기업의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 수요 대비 이제 보증을 6조 원 정도 해주니까 그 보증해주지 못하는 수요 기업들의 뭐 예를 들면 요구 보증액 예. 그건 어느 정도예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대체로 저희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은 뭐 담보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재무 상태가 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도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 탈락한 기업들의 보증 수요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네, 많기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보증을 해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그 실제 재원이 필요해요. 보증. 그렇습니다. 그 하이닉스 3전 이런 효과가 중소기업까지 그 낙수 효과가 일어나도록 보증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보증료를 감면한다든지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출자 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출자 재원이 많을수록 좋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출자 재원은 어디서 와요? 주로 이제 예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네. 저희는 이제 출자를 해주시면은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아니라 보증 배수가 약 10배이기 때문에 그 10배. 지금 연간 예산에서 그 보증 재원으로 얼마가 옵니까? 예산은 그 기금 예산은 한 3조 9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갈 리는 없고. 예.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보통 이제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기금을 이제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특약 보증 등 통해서 특정 목적을 정해서 이제 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드리기도 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몇 천억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정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몇 천억씩 하고요. 5천억 정도. 예,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업들에게 하는 예를 들면 보증이 신용 보증도 있고, 그죠? 기술 보증이 있고, 이게 두 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지역 신용 신용 보증이라고 지역 소상공인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금,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용 보증, 신용 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지역 신용 보증기금 세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수요는 많고, 근데 이게 지금 선순환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보증 사고가 나면 이제 대신 물어줘야 되고, 뭐 구상은 거의 불가능할 테고, 사실은. 구상이 일부 되긴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면 손실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채워 넣기가 어려우니까 출연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위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이제 사고율을 보전하기 위한 출연이 있고 두 가지 출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주된 사업이 지원 사업이겠죠? 예, 그 사업 보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 사업. 예, 융자 사업은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융자 사업은 보통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용자 숫자는 이용자 숫자는 거의 숫자는 제가 잠깐만요. 한 개 업체당 얼마 정도? 70만 개 정도. 예, 70만 개. 대상은 70만 개인데 연간 취급하는 거 70만 개를 취급하지 못할 거고 대상은 훨씬 더 많습니다. 790만 중에 620만 정도가 대상이고 실제로 이제 그중에 나가는 실제로 게 연간 72만 7천 개 정도가 72만 개가 우리 저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출도 있고 직접 그러니까 대출. 이 대출은 대출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 대출이 2조 5천억 그러니까 정도. 규모가 대출 규모나 보증 규모가 좀 액수가 적네요. 수요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셔도 될 것 직접 같습니다. 대출은 1,000만 원 안팎입니다. 네. 지금 요즘은 이 상인들의 자영업자들의 예를 들어 신용 상태가 매우 나빠서 예, 너무 이번에 코로나 저하돼가지고요. 지나면서 너무 많이 나빠졌잖아요. 예, 예. 연장 연기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 대출금 정책 자금 대출해준 게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죠. 예, 그게 계속 연장되는데 거기를 또 저희들이 너무 대출 자금을 못 갚아가지고 최근에 2년 정도 더 연장해주고 1% 낮춰주는 그 분할 상환 제도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그거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됐는지 한 95% 정도 자금이 나갔습니다. 장관님 그때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죠. 바람에 예, 대출을 너무 많이 자영업자들 해가지고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게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지금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예, 저희도 우리나라는 그게 다 좀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직접 지원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너무 대출에만 의존했는데 당시 이제 상황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자영업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게 한 1년 안쪽에는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계속 누적되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외국의 평균적인 외국의 지원을 기준으로 예, 매우 이제 추상적이긴 한데 예, 예. 우리는 대출로 다 처리해서 예.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고 예. 다른 나라들은 대개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책임을 부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의 그 국채 비율은 올라갔고 예. 가계부채 비율은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랬는데 우리는 국채 비율은 안 올라가고 예, 가계부채 비율은 확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예. 얼마쯤 되는지 혹시 추산해 보거나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그때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처럼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대출로 해가지고 그 개인에게 빚을 만든 금액의 규모가 얼마가 될까? 그때 그 얘기 나오기는요. 그 당시에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한 100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조? 예. 100조 정도면은 국가가 그것을 지급해서 그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좀 과감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은 되게 아쉽습니다. 100조 정도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정책실장님도 계시니까 저보다 더 정확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예, 그렇다고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점점 사실은 골목 상권은 악화되고 있어서 예, 예. 그 부채를 그냥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놓아야 되느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부채를 상각하는 그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도 좀 하느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또 중단하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연체 채무 예, 조정하는 거, 예, 예. 감액해주거나 예. 면제해주거나 하는 거. 상각하거나 이거를. 근데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를 다시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형태를 바꾸더라도 혹시 이 지금 그러니까 채무 조정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부가 일정한 예, 부담을 있습니다. 하고 그 기구가 예. 그거 내용 아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없는 모양이네. 제동이 그 금융위에서 주로 새출발 기금이라고 새출발 기금, 제도약 기금. 네, 지금 그게 올해로 일단 중단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출발 기금은 채무를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주로 상각합니다. 그 채무 소각. 소각을 해요. 예, 소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일부 소각을 해요. 전부 소각을 해요.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소각이 됩니다. 거의 예. 전액 소각, 원리금 예, 예. 전액 소각을 예, 해준다고. 근데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봐가지고 뭐 재산 상태가 많은데도 채무가 계속 안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건 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중단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특별한 뭐 중단할 계획도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5천만 원 이하 그때 그건가요? 근데 7년 이하라고 하면 지금 그 코로나 기간 아직 7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전 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에 어제 잠깐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강구 중에 네.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예,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어서 예. 이건 일정 정도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좀 아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도 봐주셔야 됩니다. 너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7년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7년간으로 이게 끝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고 어려움이 계속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따져서는 좀 안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